애착 수업 5장 안전기지의 모든 것.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 네 번째, 원하면 응답하라. 안전기지가 되어주고자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응답성이다. 응답성이랑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하면 즉각 반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면 즉시 웃어주거나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일단 반응을 보인다. 상대가 원하는 즉시 응하는 것이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태도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한마디로 무시다. 반응이 부족하면 즉시 인상이 나빠지고 호감도가 떨어져 안전기지 요건에서 크게 어긋난다. 이는 수천만 년에 걸쳐 인간에게 각인된 생물학적 특징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불안이나 경계심을 가진다. 가면 같은 표정은 기분이 나쁘고 무섭다. 아기가 전혀 없다 해도 퉁명스러운 표정을 보면 거부당했다, 부정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애착은 원래 아이를 위험에서 지켜주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 따라서 안전기지가 될 존재는 문자 그대로 아이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재빨리 감지하고 보호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뿐 아니라 주변에도 시선을 돌려야 한다. 아이가 고통을 호소해도 듣지 못하면 대응할 수 없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항상 신경을 집중해야 작은 변화에도 즉각 응답할 수 있다. 에인스워스는 이를 높은 감수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지하지 못하면 대응할 수도 없다. 즉, 높은 감수성과 높은 응답성은 서로 통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원하면 응해준다가 아니라 늘 상대에게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 원하면 응한다는 말을 원할 때까지 내버려두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큰 오해다.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신경을 집중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자연스럽게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아이가 성장하거나 상태가 개선될수록 당사자를 믿고 맡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늘 신경을 쓰고 관찰해야 한다. 늦은 반응은 안전기지의 조건으로도 중요한 결함이지만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 동물의 세계에서 새끼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미가 즉각 반응하지 않으면 새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울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포식동물에게 잡아먹히거나 강물에 휩쓸릴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려면 즉각 반응해 주어 당사자가 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나 성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메일을 보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쯤 답장을 받는다면 당연히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관심을 보여주어도 그동안 모른 척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간섭이냐는 식의 짜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친구나 연인에게 연락했을 때 답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 그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려면 즉각 반응하자.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자신은 안전기지 역할을 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편이 좋다. 다섯 번째, 기분이나 몸짓, 목소리 톤을 맞춘다. 사람만 누군가의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듯 동물들도 새끼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 어미개가 강아지에게 하는 행동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전기지가 되는데 반드시 어려운 이론이나 높은 지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반응이 중요하다. 물론 인간은 높은 지능과 풍부한 정서, 다양한 표현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반응뿐 아니라 언어적 반응도 중요하지만 애착을 강화할 때에는 비언어적 반응이 특히 중요하다. 비언어적 반응이란 상대방의 목소리, 표정, 몸짓에 자신의 목소리, 표정, 몸짓을 맞춰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속도도 거기에 맞춘다. 표정이나 끄덕임 같은 몸짓도 맞춘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안을 느낀다. 이쪽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거나 말투가 지나치게 빨라도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는 안전기지가 되기 어렵다. 시선도 중요하다. 상대방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는 이쪽에서도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야기한다. 상대방이 시선을 피한다면 이쪽에서도 상대방을 똑바로 응시하지 말고 적당히 시선을 피해가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도 상대방의 반응에는 절대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비언어적 반응에서 안정을 느끼면 친밀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무리 말로 적절한 대응을 해주어도 비언어적 반응에서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면 상대방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판단해 신뢰하지 않는다. 6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인다. 진정한 응답성이란 단순히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응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박자 맞추기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상대방과 목소리, 톤과 표정, 동작을 맞추다 보면 공감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동작이나 표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마음을 공유한다는 뜻이다. 미러 뉴런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상대방의 동작이나 표정을 보고 감정이나 의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흉내냄으로써 마음속까지 모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한 동작을 하면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여겨 쉽게 친밀해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비언어적 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기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속내를 의심받게 된다. 무표정한 태도로 잘 지내자 하고 다가가면 상대방은 당황할 뿐이다. 안전기지가 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어울리는 반응을 해주어야 한다.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응답을 하더라도 적절한 반응이 아니면 역효과만 생긴다. 응원과 위로를 받고 싶어 실패담을 털어놓았는데 너 바보야? 그렇게 하니 당연히 실패하지 라는 답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봐 라는 식의 조언을 들으면 대부분은 괜히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후회할 것이다. 당연히 더 이상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야? 기껏 얘기 들어주고 조언해줬더니 라며 상대방을 질책하고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반응이 응답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감수성의 수준에서 비롯된다. 둔감한 사람은 안전기지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둔감한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의 마음에는 둔감하면서 자기 마음에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경우도 적지 않다. 어쩌면 둔감하다기보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상대방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건지도 모른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면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사람도 우울해지면 주변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안전기지 역량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안전기지가 되려면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에도 집중해 그가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신중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비언어적 반응을 간파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정확히 파악해 원하는 반응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높은 감수성과 응답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달인의 경지에 이른 심리상담사들도 내담자를 만나면 한 번의 상담으로 탈진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작은 반응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탁월한 감수성을 갖춘 사람조차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려면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만큼 안전기지 역할은 건성으로 또는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7번째, 맞장구, 반복, 의문사의 힘. 이렇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은 절대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없겠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도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 심리상담을 공부할 때는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3가지 방법을 익히면 된다. 첫째는 맞장구다. 그렇군요. 이런, 그랬습니까? 라는 누구나 일상에서 자주 쓰는 반응이다.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치면 더 효과적이다. 공감하면서 듣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걸 잘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최악이야, 더 이상 회사에 가기 싫어 라고 말하면 회사에 싫어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일부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왜 싫어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상담 원칙에 따르면 상대방이 직접 한 말이 아니면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상대방 말을 요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이 경우도 가능하면 상대방이 직접 한 말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셋째,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고 싶어 나 좀 죽여줘라고 했을 때 성실한 사람이라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소리를 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위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왜 그렇게 힘드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해야 정답이다. 단 이런 말을 할 상황이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하고 건네야 한다. 아무에게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대방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대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대화로 상대방이 좋아진다 해도 이것은 상대방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이후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되도록 상대방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던진 죽고 싶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말을 되풀이하면 자칫 그 말이 가리키는 상대가 오히려 강화되거나 고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죽고 싶어, 나 좀 죽여줘 라는 말에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설명을 기다린다. 또 상사에게 야단 맞았어, 전부 다 싫어 라고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고 계속 살아봤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고 절망감을 털어놓을 수도 있다. 이때 다시 왜라고 물으면서 생각을 끌어내야 한다. 야단을 맞았구나. 그런데 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야?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답을 준비할 필요도 없이 해답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의 본심에서 초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지속하면 된다. 해답은 이쪽이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찾아야 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지 상대가 속내를 털어놓을 때 방해하지 않고 공감해주면서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면 된다. 곤란한 상황을 보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정을 듣고 즉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안전기지가 되기 어렵다. 특히 당사자를 제쳐두고 자기 생각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친절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사실상 당사자를 방해하는 셈이다. 해답을 찾아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에 맞서 스스로 해답을 발견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 당사자를 제쳐두고 일방적으로 해답을 주면 안 된다. 이는 상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는 행동이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도록 유도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충고를 하거나 지론을 늘어놓는 것도 일방적인 강요일 뿐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없다. 이쪽은 좋은 말을 해주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은 만족보다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